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번 달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이번 달 27일과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김정은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힌 것이 그것인데, 작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 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가뜩이나 전세가 불리했던 한국당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 당일날 또 다른 빅 이벤트인 미북 회담이 열리게 되면 언론의 관심은 분산되게 되고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보수파 정당과 미국의 우파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이렇게 케미가 안 맞아 돌아갔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대미 채널을 통해 좀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하지 않았던 한국당 전당대회와 미북 회담은 같은 날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물론 지나친 경쟁 구도와 과열 양상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봉합과 화합이란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싱겁기 그지없는 전당대회보다는 아무래도 시끌벅적한 게 여론의 포커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성 언론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두고 이른바 빅3에 주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상하셨겠지만 여기서 빅3란 오세훈, 홍준표, 황교안 이 세 사람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비주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의 우파 민심은 여기에 한 사람을 더해 빅4로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빅4란 기존의 빅3에 김진태 의원이 추가가 된 것인데, 이번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이른바 태극기 민심이 김진태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예측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빅4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총선 공천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리하는 주자는 2022년 3월에 치러질 차기 대선의 한국당 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패하는 인사는 대선 경쟁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이른바 빅4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우선 나이는 홍준표 전 대표가 54년생으로 가장 연장자이고, 그 다음이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다음은 출신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 오세훈, 황교안 두 후보는 서울,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경남 창녕이 고향입니다. 출신 대학은 김진태 후보가 서울대, 오세훈, 홍준표 후보가 고려대,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홍준표 후보만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슬하에 이남을 두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이녀, 홍준표 후보는 이남,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역사항인데, 김진태 후보는 공군 대위를 만기 전역했고, 오세훈 후보 역시 중위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방위병 소집 해제의 병역사항을 가지고 있고 황교안 후보는 만성 단마진으로 3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이란 병역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교입니다. 4명의 후보 중 오세훈 후보만 천주교이고 나머지 3 후보는 개신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력사항인데 우선 김진태 의원은 재선위원회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강원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강남을에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서울시장과 고려대 석좌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인데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2011년과 17년 당대표를 2번 역임했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지냈으며 경남지사도 역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걸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역임한 굵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2017년 관보 기준 27억 8,684만 원을 신고했고 오세훈 후보는 2016년 총선 당시 60억 4,633만 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 홍준표 후보는 2017년 대선 당시 25억 5,554만 원을 신고했고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는 2017년 관보에 27억 8,708만 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당권 주자들과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에서는 이른바 친박과 친이는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개파 문제는 10여 년간 당내 선거를 좌지우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 이른바 탄핵파와 탄핵 반대파의 갈등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당권 주자들은 임무와 탈개파와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전대에서도 개파 표심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입니다. 이번에는 김진태, 정우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친박계 주자로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가 비박계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개파별로 복수의 후보가 나온 만큼 표 분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컨대 친박계는 대체로 황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 애국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정우택 의원 역시 친박 내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친박표가 고스란히 한 후보로 쏠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자, 반면 비박계에서는 오 전 시장이 가장 선두를 달릴 것으로 관측됐지만 홍 전 대표가 전대에 뛰어들면서 비박계 선두 주자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대선 주자급인 오세훈, 홍준표, 황교안 그리고 우파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김진태 의원 등 이른바 빅4의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파보다는 인물론의 표심이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TK 변수입니다. 한국당 전체 책임 당원은 약 34만 명인데 이 중 30%에 육박하는 9만 8천 명가량의 책임 당원이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통상 투표율인 20%에서 25%보다 높은 3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한다고 가정한다면 약 10만 명가량이 투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투표율이 높았던 TK 표심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 이전부터 영남 지역을 수차례 찾아 밑바닥 표심을 다지고 홍 전 대표가 TK 후보 단일화를 한때 주장했던 이유도 TK 표심의 영향력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보세 성지로 몰리는 TK에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라는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데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들과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당원들이 모르고 있을 리 없고 이런 기준이 당심으로 표출되게 될지 또 하나의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시할 수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실례로 지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당심에서는 앞섰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밀려 대선 후보자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70%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산출됩니다.
선거인단은 약 40만 명인데 비해 여론조사는 훨씬 적은 3천 명을 응답자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두는 셈이지요. 따라서 여론조사의 비율은 30%이지만 응답자 1명의 표 가치는 선거인단 1명의 57배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합동연설회와 TV토론 횟수를 놓고 주자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도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당원들만 참석해 조직의 새 대결을 펼치는 합동연설회보다 TV토론 횟수를 늘리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2017년 7.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태흠 후보가 류여해 후보보다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우위를 점하고도 여론조사에서 뒤져 류여해 후보에게 2위 자리를 내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한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컷오프 제도입니다. 아직 최종 후보를 3명으로 할지 5명으로 할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이에 따라 후보 간 합종 연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개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친박계라고 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모두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친박계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 의원도 연일 황 총리를 매섭게 공격하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내대표를 지낸 정우택 의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친박 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힘을 합할지 또는 어떻게 분열될지 지금으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쉽게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비박계도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컷오프 통과가 유력한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두 사람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 막판에 위기의식을 느낀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친박계 및 탄핵 반대파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탄핵 찬성파와 비박계 의원들의 물밑 작업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름 분석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때보다 한국당의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출연한다는 점이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파 정당이 암흑기를 좀 벗어나고 제대로 투쟁해서 정권을 재창출해 주기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민심을 받들어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